네, 만편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을 테지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편아님들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우리 만편아님들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편이라서 40대, 50대, 60대가 많으셔가지고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영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화 영화인데요. 만화 영화라고 할 수 있나? 애니메이션 이제 영화인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2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편아님들은 아마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텐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쩜 이렇게 무의식 정화의 원리를 이렇게 담고 있을까? 이 영화가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 주제 의식이 그야말로 이렇게 심리 치유적인 그런 이제 주제 의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로 무의식 정화하는지 한 번 더 좀 재미있게 한번 쉽게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제 제가 영화 얘기를 할 텐데 완전히 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처음부터 결말까지 다 말을 할 거기 때문에 결말을 말하지 않고는 이제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제 제목이 K-팝 데몬 헌터스잖아요. 그러니까 K-팝을 도구로 삼아서 어떤 K-팝을 퍼포먼스로 삼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데몬, 악마들을 이제 헌터, 그러니까 사냥하는 거죠. 악마들을 사냥하는 악마들 사냥꾼. 그래서 K-팝으로 악마를 무찌르는 이제 헌터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 제목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영화의 이제 시작은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유래를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정말 시작이 너무나 그 신선하고 독특해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우리는 그 무당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무당들이 이제 이 데몬 헌터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만편아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무당이 악마를 무찔러?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무당들은 이 현실 세계와 그러니까 이 인간과 그리고 어떤 그 영적인 세계 영가들 사이에서 중재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원한의 이제 원귀라든지 그렇게 억울하게 이 세상을 뜬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기도 하고 그죠? 굿으로서 그리고 천도를 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무당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감독은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악마를 무찌르는 어떤 역할, 악령을 이렇게 봉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헌터스로 그 무당에서부터 이 헌터스의 유래를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무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이 현대로 오면서 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세 명의 걸 그룹들이 이제 걸 그룹이 이제 등장해서 그 시대별로 각각 그 시대에 맞는 그 노래와 퍼포먼스로 그 데몬들을 이렇게 봉인하는 또는 무찌르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헌터스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25년 이 현대의 그러면 데몬 헌터스는 이제 헌트릭스라는 이 걸 그룹인 거예요. 이게 헌트릭스가 걸 그룹의 이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점. 그래서 이 세 명의 헌터스 걸 그룹이 나오는데 이제 그 걸 그룹의 리더가 룸이라는 이제 여자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미라, 조이 이렇게 세 명의 이제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멤버를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걸 그룹의 이 리더인 루미는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은 지금 자기가 이제 헌터잖아요. 데몬 헌터인데 실은 이 치명적인 이 약점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본인의 아버지가 데몬이었어요. 데몬이고 엄마는 헌터였어요. 그러니까 데몬과 헌터가 사랑해서 탄생한 아이가 이 지금 걸그룹의 리더인 루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얄궂게도 이 아이의 운명은 이게 헌터로서의 다행히 이제 헌터와 그 데몬의 피를 반반 섞였지만 다행히도 데몬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이렇게 헌터의 역할, 이렇게 모계로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뭐 무속이다, 뭐 무당이다, 뭐 집에 예전에 뭐 이렇게 신을 모시던 분이 있었다 이러면 보통 모계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뭐 할머니, 엄마, 딸 이런 식으로 모계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 루미도요. 모계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다행히도 데몬으로 간 게 아니라 헌터로 이제 온 것이죠. 그 무당의 역할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루미는 이 주인공 루미는요. 타고난 것이 굉장히 이제 그런 결핍이 있는 이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몬들은 이 몸에 아마 그 영상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몸에 이렇게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에 그 패턴이 있어요. 문양, 악마의 문양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루미는 얼굴에는 그 문양이 없고 목부터 몸 전체는 모든 그 악마의 패턴 문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이모,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모의 손에서 자랐는데 그 이모가 항상 이 루미한테 이제 너는 너의 이 몸의 패턴을 절대로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겨야 된다. 늘 그렇게 이제 세뇌를 이제 받다시피 세뇌 당하다시피 늘 이모의 이제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룹 멤버인 미라하고 조이에게조차도 그 사실을 숨기고 늘 이제 이 목 아래로는 이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루미에게는 그런 치명적인 이제 결점이 있었고, 또 미라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냐. 이 친구는 너무 성격이 세요. 그래서 그 그림 애니메이션을 딱 봐도 아, 저 친구는 정말 성격이 세다, 거칠다 하는 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이렇게 그 성격이 좀 못되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늘 주변과 이렇게 그 조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불만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늘 문제아 취급을 받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또 반대로 조이라는 이 멤버에게는, 이 조이라는 멤버는 너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요. 예. 자기의 그 의사나 의견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주변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이 세 명의 멤버가 모두 다 각자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설정조차도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이 지금 데몬 헌터스라고 하면 우리가 데몬 헌터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우리가 무의식 정화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데몬 헌터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어떤 영적인 그런 이제 스승들, 이런 분들에 대한, 또는 더 멀리 나가자면 뭐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로까지 우리가 이제 모시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그 이상향, 이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 예수님, 또는 이제 신격화된 이렇게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하고 뭐 예배하는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완벽할 것이다. 그냥 아무 흠도 결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또 가까운 또 스승으로는 뭐 김상훈 선생님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뭐 훌륭하신 스님이라든지 뭐 어떤 영적인 스승들, 그런 분들은 절대로 화도 안 낼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결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는 그냥 똑같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그 불완전성을 우리가 다 갖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스승이나 또는 이 데몬 헌터스의 역할은 그냥 이렇게 자신의 그 내면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치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타인에게도 그것을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인 것이지, 이런 데몬 헌터스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 스승들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주인공, 세 명의 주인공도 그런 각자가 다 치명적인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요즘 육각형 인간이라는 그런 이제 유행어 신조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정말 골고루 모든 것을 다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데몬 헌터스로 돌아오자면, 이제 주인공 세 명이 각자 그런 결함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각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조금
숨기고, 예, 그러니까 숨긴다는 것이 나쁜 의도로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헌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극복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성격을 이제 극복하면서 이렇게 이 헌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이제 사자 보이즈라는 이제 그 아이돌 그룹,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이 이제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데몬이에요, 데몬. 예, 그냥 완전 데몬. 예, 완전 얘네들은 인간도 아니고 그냥 완전 데몬. 음, 이제 악령들인데, 이 악령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전기, 에너지, 기운을 이렇게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쏙쏙 빨아들여서 그것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 귀마라고 하는 그 궁극의 그 악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귀마의 그 성우, 더빙을 누가 했냐면 이병헌 씨가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그 귀마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귀마가 그 사람들의 이런 그 전기, 영혼, 에너지를 이렇게 쏙쏙 이제 빨아들이는데, 그 귀마가 직접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악령들을 통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마가 이제 지금 이게 하루가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지금 이 헌트릭스라는 이 걸그룹, 얘네들이 이 세상을 방어하는 그 혼문이라는 그 방어막 결계를 얘네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황금 혼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황금 혼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완벽한 결계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불과 앞으로 한 1, 2주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헌트릭스 이제 걸그룹 얘네들이, 자,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이제 황금 혼문을 우리가 이제 결계를 완벽하게 이제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으쌰으쌰 노력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얘네들은 케이팝 퍼포먼스로 그 어떤 그 황금 혼문을 만드는 그런 결계 방어막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신곡을 발표하고 이제 멋진 퍼포먼스를 이제 자기들의 목소리로 퍼포먼스를 이제 그 하면서 사람들을 에너지를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에너지를 막 각자 사람들이 내뿜게 해서 이제 그것으로 이렇게 황금 혼문을 이렇게 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황금 혼문이 결계가 이제 완성되기까지 얼마 안 남아서 이 악령 귀마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사람들의 빨리 전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황금 혼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금 방해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 헌트릭스를 공격하고 이러는데, 이 헌트릭스 얘네들이 너무 세니까 계속 이제 악령들이 그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마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던 차에 이제 이 사자 보이즈의 이제 나중에 리더가 되는 그 진우라는 그 악령이 탁 등장해요. 그래서 진우가 귀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헌트릭스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얘네들이 황금 혼문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제가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기나 에너지를 모조리 끌어와서 귀마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마가 그래? 난 좋은데 그러면 너는 뭘 원하지? 너처럼 이기적인 애가, 이게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기적인 애. 너처럼 이기적인 애가 아무 대가도 없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할 리가 없어. 너 뭘 원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귀마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진우가 조건을 말을 하는 거죠. 조건은 뭐냐? 저의 기억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진우는 지금 400년 묵은 그 악령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악령이 됐느냐?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배경이 나와요. 조선시대 때 너무 이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머니, 홀어머니와 이 진우와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찢어지게 이제 가난한 하니까 이제 매일매일 굶다시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우에게는 어떤 그 재능이 있었냐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비파 같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귀마가 이제 그 진우에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귀마를 만나게 된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진우에게 이제 귀마가 너를 아주 호의호식하게 해줄 테니까 나와 이 뭐 무슨 뭐죠? 약속을 맺자. 무슨 계약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있잖아요. 흔히 이 악마에게 혼을 파는 그런 악마와의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우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가족을 다 이렇게 자기가 품고 호의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제 이 진우가 뭔가에 홀렸는지 가족을 다 그냥 팽개치고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팽개치고 본인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악마와의 계약을 이제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실수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결국 호의호식했지만 그 생은 결국은 그 대가로 귀마에게 종속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을 그 악령의 세계에서 이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진우에게는 그 기억, 자기가 어머니와 동생을 버린 그 기억이 너무나도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기억만 지워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귀마에게. 그래서 이제 귀마가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헌트릭스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황금 혼문을 완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진우가 사자 보이즈라는 그룹을 결성하겠다. 그래서 헌트릭스의 인기를 다 우리가 빼앗아 오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마의 허락하에 이제 사자 보이즈가 5명 남자 그룹이 이제 결성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짠 나타났는데 역시 자기 이 악령들의 계획대로 이 데몬들의 계획대로 이 헌트릭스의 인기가 이렇게 조금 시들해지면서 이 사자 보이즈에게로 완전히 다 이 사람들의 인기가 이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와중에 헌트릭스하고 사자 보이즈가 이 사람들의 이제 인기를 막 서로 뭐 뺏고 빼앗기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이 주인공 루미가 이 진우의 처음에는 이 사자 보이즈를 엄청 미워했는데 나중에 그 진우의 그 속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미에게는 이 악령의 데몬의 어떤 데몬의 나쁜 점 그런 거보다는 그 진우의 고통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헌트릭스 이 걸그룹의 이제 다른 멤버인 미라하고 조이가 우리 이대로 가다가 정말 이 쟤네들 사자 보이즈한테 저 데몬 그룹한테 우리가 당하겠다.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야 된다. 디스곡. 사자 보이즈 디스곡을 발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Take It Down이라는 그 제목이 뭐냐면 끌어내려예요. 끌어내려라는 그 곡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사를 완전 엄청 혐오하고 막 분노하고 데몬을 잡아 죽여야 된다. 막 그런 디스곡을 이제 쓰는데 그 루미는 이게 마음 한구석이 이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쟤도 비록 악령이지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고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미라와 조이하고 이 루미 사이에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랑 조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이 악령은 그냥 무찌르고 없애고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시켜야 되는 존재. 예. 근데 루미가 자꾸 뭔가 민그적 거리니까 이 미라랑 조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쟤 왜 저러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미심쩍어. 그러니까 특히 미라가 이 날카로운 미라, 센 미라, 센 미라가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이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루미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지금까지는 스토리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무의식 정화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악마라는 것, 데몬이라는 것은 이 물론 외부의 어떤 뭐 그런 악마 이제 뭐 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악마를 우리 내부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그 억압된 무의식 그 우리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외부의 악마를 분노하고 혐오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래서 억압된 우리가 무의식을 이 악마로 이거를 비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미라랑 조이 같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 악마는 그냥 없애야 되고, 그죠? 우리 표현을 하자면 정화시켜서 그냥 보내버려야 되고, 없애야 되고,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그냥 우리는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없애려고 이제 하는데 루미가 보는 이제 시각은 다른 거예요. 내 내면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루미는 이제 그거죠. 루미 입장에서는 자기도 반은 데몬이니까 그리고 자기도 지금 내적인 이 정말 사랑하는 멤버들에게조차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자기도 사실은 그런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데 보니까 진우도 이제 똑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물론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른 고통이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이 연민의 감정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내면의 어떤 억압된 의식, 감정,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없애려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는 치유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막 부정적인 나쁜 것으로만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정화를 이제 진정한 정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제 영상에는 일관된 이제 메시지를 말씀드리지만 제일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정화가 된다. 우리는 자꾸 정화시켜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할 때 수용을 해야 진짜 정화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제가 늘 메시지를 똑같이 드리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스토리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루미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우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같이 이제 동병상련의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루미 입장에서는 내 코도 석잔 거야. 사실 나도 친구들에게 지금 떳떳하게 나의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멤버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루미는 조금은 친구들에게 말을 해도 우리 멤버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라는 사실 일말의 기대를 갖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인 그 셀린이라는 이름의 이모가 그 더빙은요, 그 김윤진이라는 그 배우 있죠. 옛날에 쉬리에 나왔던 김윤진 배우인가요? 네, 그분이 더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이제 이모가 아니야 숨겨야 돼라고 이제 계속 끝까지 말을 하거든요. 숨겨야 돼. 예. 그 이모는 계속 이 루미를 물론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그 루미의 본 모습을 계속 부정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수 있어. 너 밖에 나가서는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 라든지 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라든지 그런 말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듣고 이렇게 자라면서 아 이거는 숨겨야 되는 거구나. 나의 단점은 꽁꽁 숨겨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이 싫은 모습은 계속 억누르고 표출되지 않도록 계속 무의식에 억압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무의식 정화의 원리는 그렇죠. 밖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현실에서 꼭 나타납니다. 그죠? 네. 또는 내가 제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이제 어떤 양육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너가 있는 그 성질 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다니면 너 주변 사람들한테서 너 고립돼 주변 사람들한테 너 왕따 당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 듣고 자랐다. 그러면 이 막 자기 이 바깥 현실에서 사회나 뭐 학교나 직장이나 또는 뭐 배우자라든지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 자기 마음대로 막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겉 표면 의식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내? 좀 참지. 저 화내는 거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내면에서는 뭐냐? 나도 저렇게 화내고 싶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맘대로 화를 내지?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라는 그런 게 내면에 이제 억눌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루미의 이모 셀리는 너의 그 본 모습을 숨겨야 돼라고 이제 늘 이제 그런 식으로 루미를 양육한 거죠. 그래서 루미는 그냥 그렇게 자란 거예요. 절대로 나의 모습을 나의 본질인 나의 핏줄의 반인 데몬의 모습을 절대로 들키지 않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이제 루미의 마음은 자꾸 점점 진우한테 이제 끌리는 거예요. 이제 연민해서 이렇게 이게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진우 역시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귀마에 우리 귀마는 이 데빌 이 악령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벌써 딱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진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루미가 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그 결함을 다 이제
드러내기로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와중에 그 앞에 그 중간 과정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 막 찢어지고 결국 그 헌트리스 멤버들이 막 서로 이렇게 불신해서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찢어지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미도 만신창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루미가 만신창이 된 그 와중에 사자 보이즈는 이제 기세 등등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세뇌를 해가지고 모아요. 결국은 모아서 이제 한꺼번에 그 귀마가 이게 쏙 이제 그 영혼들을 다 빨아들이도록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스테디움 같은 곳으로 다 모아서 그 유어 아이돌이라는 그 곡으로 이제 최후의 한 방을 이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자 보이즈는 이제 쏙 이제 영혼을 다 이제 쏙쏙쏙 빼앗아 먹으려고. 자, 그때 만신창이가 된 루미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때 되면 지금 다 만신창이 돼서 헌트릭스도 그룹이 다 갈갈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그 미라하고 조이도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요. 이렇게 그 사자 보이즈 공연장에 홀린 듯이 이렇게 다 따라가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홀린 듯이 이렇게 멍하게 해서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루미가 각성하는 거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루미가 각성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타납니다. 어떤 노래냐? 이제 나는 진실되게 말하겠다. 나는 이런 이제 악령이다. 나는 반은 악령이다 하고 옷을 다 이렇게 그 벗고 이렇게 완전히 벗는 게 아니라 팔이 확 이렇게 민소매를 이렇게 입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온 몸에 그 악마의 패턴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서 나는 원래 이제 이렇지만 나는 새롭게 혼문을 만들 거다 하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다 드러내고 극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니까 이제 미라랑 조이도 띵 하고 이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라도 그래 나도 굉장히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센 성격이었지만 내가 그걸 왜 나도 그거를 숨기고 극복하려고만 했을까? 그것을 왜 밝게 조화롭게 풀어내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조이도 나는 왜 그렇게 휘둘렸을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만 보이려고 했을까? 나는 왜 내 목소리, 내 컬러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뿜어내지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뭐 반성이고 자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는 이제 나타내겠다 이건 거예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세 명이 쫙 이게 모이면서 이제 파워가 다시 마음이 이제 통하면서 파워가 세지면서 그 파워로 인해서 그 전부 다 이렇게 뭐 넋을 잃고 이렇게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있죠. 그 몇만 명의 그 군중들, 그 군중들의 그 영혼이 이렇게 다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각성을 해서 이제 그 귀마를 물리치고 이제 이 혼문을 헌트릭스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각자 개개인 군중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그 결국은 결계 황금 혼문을 완성을 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진우가 죽습니다. 진우가 그 귀마가 그 총 공격을 하거든요. 루미에게. 근데 그걸 이제 진우가 짠 막아주죠. 그래서 진우가 이제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루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죽죠. 너는 내 영혼을 찾아줬어. 되살려줬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소멸되는 것이죠. 완벽한 스포일러.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악마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 억압된 감정이다. 그리고 이 헌터스라는 이런 존재는 절대적인 어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내 아픔을 경험하고 나의 모습을 수용함으로써 치유되고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헌터스가 은유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우리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일단은 먼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그 어떤 에너지의 그 정화가 일어나서 그 새로운 에너지가 외부로 표출이 되면 그러면 바깥 현실 세계는 저절로 변화가 된다. 나의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외부의 변화도 따라온다. 바로 그것이잖아. 그죠? 데몬, 헌터스, 그 다음에 황금 혼문으로 이렇게, 황금 혼문이란 건 결국 외부의 어떤 그 완벽한 결계죠. 악령으로부터 차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무의식의 정화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뭐 이런 무의식 정화를 뭐 알고 했겠습니까? 이 감독이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심리적인 어떤 이 영화가 주는 주제는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기승전결 모두 완벽하게 무의식 정화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한 편의 영화였다. 그래서 뭐 껍데기는 우리가 영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우리가 갖고 왔지만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죠? 네. 먼저 나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고,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느껴주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의 에너지가 이것을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 없애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출되면서 외부의 환경은 저절로 변화된다. 현실 변화의 원리가 그때 일어난다. 이런 것이죠. 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좀 길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재미로 한번 그 K-팝 데몬 헌터스 한번 보시고 노래도 다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한번 재미로 한번 봐보시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나는 이 룸이 내가 룸이었다면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것도 또 재밌게 또 감상하실 수 있고 또 틀림없이 나의 내면에도 뭔가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어떤 메시지들이 틀림없이 다가올 겁니다.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무의식 정화 공부를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곳곳에 많이 있어요. 책 속에도 있고 드라마 속에도 있고 영화 속에도 있고 노래 속에도 있고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무의식 정화의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의식 정화가 또 재밌게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무의식 정화 또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